오늘 시장 조정의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짜리 숨고르기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는 시장의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이 절대 전략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한마디로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이런 일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오늘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 확대에 대한 원인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작 이 두 종목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윗꼬리는 달렸지만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현재 시장에서의 체크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이 상하원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이제 현실화가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 재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개인 자금 유입이 좀 주식 투자의 좀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증시 거래대금도 계속해서 좀 급증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크게 좀 증가하면서 오늘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 이제 최대 규모의 오늘 4조 4천억 규모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 오전에는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4조 원 이상 순매수세가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와 삼성전자로 이제 집중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4조 4천억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7천억 규모의 순매도에 나섰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3조 7천억 규모의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한 다른 이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을 한 반면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좀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이제 업종과 종목군에서 순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의 이제 수급 주체가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대부분 업종과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주에 이제 MSCI 지수 관련한 그런 패시브 수급이 또 일단락되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좀 매도세가 오늘 더욱더 좀 강화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한 6배에서 한 7배 정도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체감 지수는 하락을 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한 3에서 한 4% 정도 그렇게 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온 뉴스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 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오늘 변동성이 좀 확대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 즉 이제 시가총액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죠. 그리고 4위가 이제 현대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고가 9%대에서 지금 2%대까지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점 17%에서 8%까지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두 종목 모두 좀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 두 종목의 변동성으로 해석이 되는데 코스닥이 장중한테 3% 넘게 밀렸어 가지고요. 이쪽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현대차, 삼성전자에 따라서 즉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지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업종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바이오 섹터를 비롯한 또 대부분의 업종과 또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이제 CES 2021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이제 CES 2021에서 ESG와 더불어서 전기차 기술 등이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또한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이제 공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상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러한 코로나 그러한 치료제 관련한 또 이제 기업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셀트리온 코로나의 그 임상 이상 결과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관련해서 좀 시장이 좀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21이 이제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핸드셋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역시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난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5%로 이제 동결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금리 0.5% 동결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시작인데 오늘 좀 흔들어가지고 한 주 동안의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점들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수급 주체는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풍부한 그런 유동성에 힘입어서 시장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 지금 70조 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 이 부분 추가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좀 증가하는지 여부, 주식시장으로 유동성 유입이 좀 확대가 가능할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번 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업종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들 업종 외에 다른 이제 섹터 업종과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업종 외에 어느 업종과 종목군들로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역시나 계속해서 지금 밸류에 3,0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 우려감이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실물 자산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단기 급등 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감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당분간 출회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이제 미국의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직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향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또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도 여전히 계속해서 업종별 순환매 장세와 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던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주택시장 공급 확대에 따른 그런 건설 건자재 업종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향후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 중심으로 좀 이번 주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 증권의 정영훈 과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에서 몇몇 종목군들의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 이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도 같이 좀 흔들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장 변동성이 컸다. 이런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관심 섹터로는 건설, 건자재, 금융 섹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시장의 핵심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달린 종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정영훈 과장 이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 수혜 받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 이렇게 해서 섹터 압축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앞으로도 주식시장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만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오늘 시장 대비로 더 많이 빠졌다면은 그런 고민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해결해 보시죠. 토마토TV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꼼꼼하고 또 정직하게 함께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